내 삶의 별책 부록 같은 시간, 지식과 재미의 콜라보레이션, 책보다 별책 부록.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드디어 돌아왔다. 책보다 별책 부록이 휴식기를 지나서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내 인생 내 맘대로 맘대로 하고 싶은 엿장수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네, 맘대로 간뒀어요. 그건 아니고 엿장수님께서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메시지를 잠깐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은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책보다 별책 부록이 1주년 특집 이후에 휴가 기간을 가지고 멤버들도 재충전해서 시즌2로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휴식이 좀 더 필요해서요. 이번 시즌2에는 합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엿장수를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이렇게 작별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영원한 작별은 아니고요. 앞으로 음악과 글로 또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언젠가 혹시 별책부로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저를 게스트로 초대해 주신다면 꼭 오겠습니다. 또 혹시 제 목소리가 그리운 분들 계신다면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따끈따끈한 제 신곡 연월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시즌2에 합류한 새로운 패널에게도 저보다 더 큰,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정말 고마웠습니다. 책보다 별책 부록 앞으로 애청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세요. 별책 부록 아자아자! 엿장수님께서 아자아자를 끝으로 본인의 유튜브와 신곡을 홍보하시면서 그쵸. 네. 저희를 떠나가셨습니다. 연월가. 쉬는 동안에 이제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얘기해봤는데 엿장수님 조금 더 휴식이 필요한 시기이다 해가지고 엿장수님 이제 쉬는 걸로 하셨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새로운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소개를 그냥 직접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울림이 가득한 클랑폴리입니다. 클랑폴이요? 네, 클랑폴리라고 하는데 클랑폴이란 말이 울림이 가득, 소리가 풍부한 이런 뜻인데 그런 감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에게 큰 울림을 주시고자 오셨군요. 네, 클랑폴리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애칭 클랑폴. 기다리겠습니다. 댓글에 그럼 한글로 누구님 할 때는 클랑폴 이렇게 쓰면 되나요? 네네, 그래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클랑폴이라는 말이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한 10여 년 있다가 여기 온 지 1년 3개월 차 됐는데 오스트리아. 아, 그럼 캥거루 많이 보셨겠네요. 캥거루는 저기 아니에요? 저기 호주 쪽 아니에요? 저 안 가봐서요. 오스트리아. 그 오스트레일리아 아니에요? 아, 제가 소포를 오스트리아로 붙이겠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그렇게 자꾸 오스트레일리아 아니냐고 이러면서 그래요? 오스트리아 나중에 보낼 때마다 다시 오스트레일리아 계속 몇 번 수정을 다들 했었어요. 헷갈려 하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독일 밑에 있는 오스트리아에서 저 대학생 때 수업 받을 때 그 교환 학생으로 오스트리아 학생 2명이 수업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 수업이 끝날 무렵에 교수님이 야, 오스트리아에서 교환 학생 왔는데 너희 나라를 한번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해서 이제 마지막 강의 끝에 한 30분 정도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딱 가졌는데 그 2명의 오스트리아 학생이 나와서 이제 화면을 딱 띄웠거든요. 그 첫 화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캥거루 그림을 하고 X를 딱 쳐놨었어요. 그런 오해를 너무 많이 너무 받으니까 많이 받는 맞아요. 아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스트리아다. 그 생각이 나네요. 야. 저는 되게 오랫동안 그 오스트리아는 그냥 독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저기 그 모차르트, 베토벤 맞아요. 네, 다 그냥 빈 독일 3대학. 사람. 네? 아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는 게 생기면서 아니구나. 다른 나라구나. 붙어 있는 나라구나. 그럼 오스트리아에서는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오스트리아에서는 그라츠라는 이제 두 번째 도시에서 있었고요. 두 번째 도시니까 부산 생각나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가이드 아르바이트 했을 때 오. 오시는 분들한테 여기는 경주처럼 부산처럼 이러면서 두 번째 도시이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투리가 심했겠네요.
사투리로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사투리를 배우셨구나. 근데 이름이 뭐라고요? 그라츠. 아니, 저요? 네, 제 네. 이름 클랑폴리. 클랑폴. 네, 어, 클랑폴리. 사투리를 말씀하시는 중인가요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부산 가서 처음 한국말을 그치. 배웠으면 부산 말이 그렇죠. 자기의 첫 번째 언어가 되는 생각나네요. 거니까. 할리라이 하시는 분 맞아요. 있잖아요. 로버트 할리 그분 생각나네요. 저도 이런 줄 알고 다 했는데 독일식 독일어를 들으면 귀가 뻥 뚫리면서 시원하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아 그래요? 아 거기서 배웠어도 그게 그렇게 들리나 봐요. 표준어를 우리가 배우긴 하는데 사투리를 써요. 그리고 줄임말을 많이 써요. 아우 어느 나라나 왜 이렇게 다들 줄임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독일어를 배웠는데 그 말 안 쓰고 딴 소리 하더라고요. 얼마나 계셨다 그랬죠? 저 한 10여 년, 한 13년 정도? 오래 계셨네. 그러면 독일어 강의가 가능하시겠네요. 독일어 수업. 애기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독일 수업 한국에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독일어를 배우고 싶은 자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독일어를 배우고 싶은 애기들. 아니 어른들도 가르치시죠? 지금 27개월 애기 하나랑 40개월 된 애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와우. 자 독일어 학원 원장 선생님 여기 인재가 한 명 있습니다. 자, 저희가 쉬었다가 돌아오면서 뭐가 조금 바뀌었는데 저희가 원래는 그 대주제를 정하고 그 대주제에 맞게 소주제를 정해서 에피소드를 진행했었는데 이번부터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그때 본인이 하고 싶은 관심 가는 주제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뭐 대주제 같은 거는 잠깐 이번엔 하지 않기로 하고 이제 그때그때 저희가 관심 있는 거 아니면 그 시기에 만든 걸로 에피소드를 내보낼 거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그래 돌아왔을 때 원래는 아마존 제가 발제를 하는 게 맞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 사자는 새끼 사자를 절벽에서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살아오르는 애만 키운다. 근데 그거 알아보니까 실제로 사자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절벽에서 원래 처음에 이렇게 그 패널이 바뀌어가지고 들어오면 좀 지켜봐라. 어떤 이렇게 하면 분위기인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셋이 할 테니까 그걸 보고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매너리즘에 빠져있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 클랑폴님을 절벽으로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굴러가는지 못 굴러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고 예, 배워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시는 큰일 거 보고. 났군요. 그게 정답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다른 팟캐스트에서 패널이 바뀌면 그 새로 들어오신 분은 나머지가 다 돌고 하는데 그렇지 알고 어차피 저희는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 얘기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오늘은 클랑폴님 오신 김에 처음부터 클랑폴님이 발제를 해보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제 밤샜다고요? 비장하게. 네? 어디만 샜을까? 어제 밤은 이름 정하느라고 샜고요. 첫 번째 주제를 혈액형이라는 걸로 잡았어요. 혈액형. 얼마 전에 뉴스에서는 수혈 관련해서 요즘 피가 많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헌혈을 많이 못하게 되고 네, 그래서 헌혈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서 맞다. 내 피는 누구한테 줄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헌혈 권장 방송. 이런 얘기가 있어요. A형, B형, O형, AB형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네. 근데 AB형이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O형이 궁금함을 못 이기고 AB형을 쫓아나갔다. B형은 먹던 밥을 계속 먹었다. 그러자 A형이 B형에게 걱정스럽게 물었다. 쟤네 나 때문에 나간 거야? 한 번에 그 성격을 딱 보여주는. 그렇죠. 네, 심지어 여기서 A형, B형 이런 거를 알파벳을 빼고 얘기해도 맞출 수 있죠, 저는. 마지막 남은 애는 A형이다. 이렇게. 나 때문에 나간 거라고 묻는 애는 A형이죠.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각자 다들 청취자분들도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나는 무슨 혈액형인데 내 혈액형과 저 성격이 지금 유형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맞지 않는다. 또 재미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희귀 혈액형에 대해서도 조금 오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애청자 거사마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신 적이 있어요. 작년 8월이었는데 애청자입니다. 수고해늘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진행자분들 중 AB 혈액형을 가지신 분이 있는지요? 혈액형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드디어 거사마님 헌정 방송 와우. 혈액형을 하게 됐네요. 맞춤 방송.
주변 분들께 설문조사 형식으로 나는 무슨 혈액형일 것 같은지 한번 물어보시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알아봐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들 주변 분들께 여쭤보셨나요? 여쭤봤습니다. 물어봤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기분이 좀 나쁘기도 했다가 좀 좋기도 했다가 나는 왜 좋은가 뭐 이래 좀 생각도 해보고 재밌었어요. 흥미로웠어요. 그럼 각자 혈액형을 좀 맞춰보기 전에 반응이 어땠나 먼저 반응이 얘기해볼까요? 어땠나 참 궁금해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물어보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들 나왔는지 지금 물어볼 수 있는 혈액형이 4가지인 거잖아요. 궁금해요. 어땠어요? 다양하게 분포되던가요? 저는 되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비슷한 비율로? 네. 약간 이렇게 퍼져서 3개 혈액형으로 이렇게 쫙. 3개 혈액형으로? 네네네. 하나는 없었어요? 그것도 재밌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는 10명한테 물어봤는데 네. 3331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구나. 어떠셨어요, 목사발님? 전 뭐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B형? 정답. 아니다, 이러면 안 돼. 나 나갈래. 나가버리겠어. 목사발님 나 때문에 나간 거야? 저는 이제 따라 나가는 스타일이어서. 그럼 뭘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아까 힌트가 있으니까 돌려서 들으세요. 아마존님 그럼 궁금해요. 뭐가 그렇게 어떻게 나왔어요? 저는 일단 무슨 형일 것 같습니까? 우리끼리도 맞춰보자. 전 사실 얘기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B형. B형? 저는 O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O형? A형. A형. 우리 같이 듣지 않았나?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 A형. 이게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는데 막 기억을 못해서 또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 저는 A형인데요. 그 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10명.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제가 일부러 남자 5명, 여자 5명 이렇게 성별을 좀 나눠서 물어봤거든요. 남자분들한테는 AB형 같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왜냐고 물어봤더니 뭐 좀 특출하고 특출나고 뭐 세심하고 철저하고 계획적이고 몰두하는 또라이 기질이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거. AB형? AB형. 여자분들은 B형 같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나쁜 남자 매력이. 왜 그런가 매력 있지. 했더니 안 사귀고 싶어. 그런가요? 빨리 나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뭐 아이디어가 좋다, 뭐 친화력이 있고 말솜씨가 있는 것 같고. 맞아. 하나에 꽂히면 몰두한다. 근데 약간 AB형 아까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게 남자들을 대할 때하고 여자들을 대할 때 좀 달라지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래요? 했고. 여자분들이 주로 B형인 것 같다. 라고 말했어요. B형이 나쁜. 네. 그렇게 얘기하면 온 나쁜 남자인데 B형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얘기가 그렇군요. A형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여튼 여자분들이 보시기에 매력을 느꼈다는. 근데 보니까 그냥 이렇게 특별히 뭐 과학적이거나 혈액형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B형인 것 같다. 느낌적인 느낌. 보통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 상대방이 대답해 주시는 분이 어떤 관계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그런 관점도 좀 흥미로웠어요.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그냥 무슨 형인 것 같다고 하면서도 저에 대한 거나 그 주변의 그 다른 관계에 대해서는 되게 좀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었어서 좀 질문 자체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설명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A형 같다는 얘기가 있었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내성적이고 꼼꼼하고 표현을 잘 안 하고 감수성 높고 활발한 성격은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는 감수성은 높은데 활발한 성격은 아니고 그래서 또 제일 중요한 이유는 누가 봐도 A형 같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은 O형 아닌가? 제 성씨를 얘기하시면서 PC 성의 O형의 전형이야. 막 이렇게. 그래서 그건 뭘까요? 막 했더니 상냥한 듯 냉정하고 자기한테 엄격하고 배려심 많지만 해야 할 일은 깐깐하게 해내는 자기 누나가 그렇게 살고 있다며 누나 같다는 얘기는 칭찬일지 여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AB형도 있었어요. 골고루 다 나왔는데 예술가 느낌 이러면서 뭐 알 듯 말 듯 알 수가 없다. 예쁘고 우아한 듯 하다가 똑 부러진 것 같으면서도 먹거리에 몰두하고 사자머리하고 어디에 쓱 나타나며
유니폼 입고 나타났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나도 이미지 매치가 안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가 안 되는 오묘한 사람. 예쁜데 털털하다. 좋게 표현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오묘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꽤 몇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AB형인 것 같다. 또 비슷한 이유로 B형인 것 같다.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이랑 얘기를 잘하는 거 보니까 O형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AB형, O형, 뭐 B형 전부 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지금 판도라라는 이름이 닉네임이 참 잘 어울리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듣다 보니까 더 뭔가 매력이 동의 안 하시는 저기요. 저기 아마존님 아니, 판도라라고 맞아요. 뭐 상자랑 닮았다고요? 꺼낼 매력이 가득한. 그렇죠. 그래서 저 무슨 형인 것 같아요? AB형. A형. O형? O형은 아니다. B형이었나? 네. 뭔지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 어머,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제가 AB형 같다고. 저 A형이에요. 피 모자라면 전화할게요. 네. 나? 준다는 거 아니었나? 저는 설문조사를 하면서 제 친구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사람 피야? 이렇게. 사람 피가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꾸 생각하게 되지. 유심히 보고 있나. 그러니까 나를 뭐라고 판단했길래 저렇게 얘기를 해주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대답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뭐 제가 한 15명 정도 물어봤는데 그중에 한 4명은 난 이미 알고 있으니까 대답을 안 하겠대요. 잠깐만, 그 사람 무슨 형이야? 그 사람 무슨 형이야? 그러니까 아는 거 말해도 되는데. 아는 거 말해도 되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뭔가라고 물어본 거였는데 여하튼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 의지가 네, 강력한 의지를 보여서 더 이상 못 물어봤고요. 네. 두 분은 모르겠다. 나는 혈액형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취지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랬구나. 끝.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런 친구들이 좀 있었고 그 이외에 A형이라고 생각하는 분 2명, O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명, B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2명, 근데 AB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명이 있었어요. 조금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몰렸는데 지금 표정이 AB형에는 진짜 안 좋아요. 아닙니다. 뭐 예술가의 삶이란 이런 거라고 받아들이고 놀랬던 건 사실 맞췄어요, 이 사람들이. 저는 A형과 B형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AB형이에요? AB형이에요. 몰랐어. 그래요? 전 들었는데 왜 뭐 이렇게 새롭지? 뭐 같았죠? AB형 같았어요. 그래요? 한 명 추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물어보니까 비슷한 이유로 A형 같다, 비슷한 이유로 뭐 B형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솔직하다, 뭐 그래 직관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A형 같다, 그래서 B형 같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AB형 같다인데 가끔 이상한 분이 B형 같다. 근데 B만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어느 아저씨야? 저도 B형이네요. 그러면. 근데 AB형 얘기를 들어보면 뭐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B형처럼 솔직하며 직관적이고 저돌적인 면과 A형처럼 섬세하고 소심한 면이 공존한다. 이런 좋은 얘기도 해주셨고요. 좋은 친구네요. 좋은 친구. 뭐 천재의 느낌이 난다. 뭐 완벽주의자 같다. 반면 또라이니까 라는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골고루 섞여 보였나 봐요. 전 좋습니다. 전 극과 극인 걸 좋아합니다. 아니 약간 저도 음악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직군이 다양하다 그래야 되나? 음악 베이스긴 하지만 일하는 거에 따라서 그 어느 쪽에 있는 친구냐에 따라 제가 뭐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은 대부분 저를 B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이제 방송 일 같이 하는 분들은 O형으로 많이 보고요. 근데 곡 쓸 때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AB형으로 보더라고요. 오, 신기하네. 일할 때 제가 드러나는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으면서 아, 제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성격으로 저도 다양한 면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좀 발현이 다르게 되나 보다. 저도 좀 재미있었어요. 그 대답들이.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 준비해 왔어요? 설문조사를 다 언제 한 거야? 저는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2주 전에. 정말 묵사발님 다우신. 뭐 이렇게 막 하지는 않았고 단톡방에 그냥 물어봤는데 뭐 O형이잖아. 다들 이제 그냥 하고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봐도 아 귀찮게 뭐 그런 걸 물어보냐. 다른 말로 넘어가. 그래서 그래요? 딴 얘기 하자. 왜냐면 다 맞췄으니까. 그래? 거의 만장일치로 다 맞춘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반갑고 넘어갔네요. 네, 맞췄어. 그럼요. 네. 저는 O형이에요. 제가 근데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자이브 차차 이런 거 춤추는 그런 이제 동아리를 댄스. 좀 맞죠. 스포츠 댄스. 좀 움직이세요? 네, 그런 걸 좀 배운 적이 있었어요. 보여주세요. 4학년 때는 놀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 4학년 때 볼링과 뭐 이런 것들 좀 하면서 여기 이 댄스에. 장소에서 추어도 되거든요. 여기 플로우잖아요. 무대가. 좋아합니다.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계셨던 남자분들이 유독 O형이 많은 거예요.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 O형이라 함은 이런 느낌인 거죠. 뭔가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고 즐겁고 경쾌하고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술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그러네. 딱 그려지네요. 제 동호회 여러 가지 제가 하려고 막 초반, 그러니까 20대 중후반에 막 보다가 뮤지컬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중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그 스포츠 댄스가 있었어요. 저도 대학교 때 스포츠 댄스 수업 들었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럼 일부러 들었습니다. 적응하세요. 클락블리 놀라셨죠 지금. 편집할 때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기만 불쑥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자체가 맞추고 안 맞추고 이거보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자체가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이거 솔직히 예전에 하고는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이런 질문 안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너 그런 거 믿냐? 이런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사람도 너무 신나하는 거지. 그래서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최근에. 재밌었어요. 제 지인들은 제가 이제 내 혈액형 맞춰봐 이렇게 톡을 보냈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대답하잖아요. 너는 뭐 O형 같다, AB형 같다. 내가 왜 그런 거 같은데 그랬더니 정답이 뭐야? 라고 되게 답을 맞추고 싶어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맞췄나 틀렸나. 그래서 정답은 이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10명 중에 제 혈액형을 맞춘 사람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초를 뿌리자면 이거 안 맞다 이거. 안 맞아. 유사과학인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은 이유로 4개 다 얘기했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A형, B형, 그리고 O형, AB형 이제 이런 혈액형을 ABO식 혈액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혈액형을 처음 분류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오래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류를 시작한 게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작년 했나요? 작년까지는 아니고 내가 아는 거 보니까 그래도 10년 넘은 것 같아요. 태어날 때 다들 검사하셨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병리학자인 이제 카를 란트슈타이너라는 이제 분이 발음 멋진 거 어떡할 거야 이거. 매력 뿜뿜. 내가 말해줬어요. 이분이 이제 이걸로 인해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하시기도 했대요. 이 상을 노벨상을 받으신 건 1932년이었고, 그러니까 30년쯤 전에 1900년도에 이제 빈 대학교의 이제 병리해부학 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연구하시던 32살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젊은 과학자가 시험관 속에 이제 피를 섞는 실험을 하다가 어떤 경우는 엉겨붙는데 어떤 거는 괜찮네 이런 걸 보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전쟁은 옛날부터 있어 왔으니까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다. 이거 뭐 다 알죠? 근데 피를 많이 흘렸으면 그냥 죽는 거였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 지내고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동물과 사람의 피를 섞거나 혹은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피를 섞으면 이제 엉겨붙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건강한 사람들의 피를 섞어보아도 이제 엉겨붙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게 됐대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고 그 안에 피 들어있는 거 똑같은데 왜 어떤 경우는 엉겨붙고 어떤 경우는 엉겨붙지 않는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몇 가지 패턴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1900년도, 1901년도 이때 이제 혈청 응집 반응이라는 걸 하면서 혈액을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었대요. 지금 우리는 A형, B형, O형, AB형이라고 분류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엔 3개. 그래서 A형, B형, 그리고 C형. C형. 네,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했었고, 이제 적혈구의 세포막 위에 이제 A 항원이라는 물질이 있으면 A형, B 항원 물질이 있으면 B형, 그리고 항원 물질이 없으면 C형.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A, B 양쪽 항원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혈액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 이건 A, B로 명명하자. 그래서 AB형이라는 게 생겼고, 그럼 C형은 사실 항원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로형이라고 이제 숫자처럼 제로를 썼었는데, 갑자기 A, B 하다가 제로 이러니까 좀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니까 그러면 알파벳 O형이라고 바꾸자. A, B, C, O 형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넘어가세요. 우리 또 생각했다 방금. 그게 맞나? 건의할 뻔했어요. 이건. 그러게. 그래서 지금의 이제 ABO식 혈액형 분류법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네. 궁금했었는데 풀렸네. 그 당시에는 이제 란트슈타이너가 이게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사람의 혈액형이 저 사람은 A형이 됐고 저 사람은 B형이 됐고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인간 고유의 성질로서 그게 있었는지는 밝히지 못했어요. 그냥 다르다 정도였는데 대신에 이런 건 있었죠. 당시에 이제 수혈할 때 생기는 이런저런 현상들을 왜 저 사람은 그래서 죽게 되었는가. 그치. 피를 줬는데. 그렇죠.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런 분류 방법을 알기 전에도 수혈을 하긴 했는데 하다가 뭔가 쇼크로 죽게 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전쟁은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17세기가 되어서야 이제 피가 심장을 중심으로 온몸을 순환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대요. 그런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러면 이제 피가 모자라니까 피를 더 넣어주면 되겠다. 근데 피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나 포도주. 진짜? 묵사발님 지금 입맛 다시는 말도 안 돼요. 맥주. 포도주를 넣어준. 방금 와인 한 잔 했는데. 포도주, 맥주, 우유 이런 것들을 동물의 혈관에 주사를 해서. 진짜로? 진짜 우유도 넣었대요? 네. 그런 걸로 이제 효과를 살펴봤대요. 실험이네. 실험이죠. 네, 그런 걸 해봤는데 일부 학자들이죠. 네, 1666년에는 영국에서 멍멍이끼리 수혈하는 데 성공을 했고 1667년에는 프랑스에서 인류 최초로 사람에게 소의 피를 수혈했다고 해요. 그걸 수혈을 했다고요? 네. 어떻게 살았나? 근데 이 소피를 수혈받은 사람이 새카만 소변을 보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유럽에서 수혈이 금지됐었어요. 이건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 근데 이런 수혈 금지령이 있은 지 150년 후에 산후출혈로 죽어가는 산모들에게 여러 가지 사람의 피를 수혈한 의사가 있었는데 한 11년 동안 한 10명에게 이런 수혈을 시도해서 5명이 살았대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 가만히 있었으면 죽었을 건데 여하튼 해서 살렸잖아요. 50%의 확률. 네. 그래서 좀 무모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연구를 하게 되고 했던 바가 있었나 봐요. 1873년 연구에 따르면 수혈 후에 목숨을 잃을 확률이 한 56%. 근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싶은 경우에 수혈을 좀 고려해 볼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920년도에,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1900년도에 이제 이런 논문을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이런 수혈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문 결과에 대해서 그닥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전쟁들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1차 대전이 터지죠. 그러면서 이제 1920년도 이제 미국에서는 수혈하기 전에 줄 피와 받을 피의 샘플을 미리 섞어서 응집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크로스 매칭 시험이 도입되었고 그래서 먼저 해보고 안전한 수혈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노벨상 위원회도 그의 업적을 인정하게 된 거죠. 실험은 1900년도에 있었지만 1932년에 노벨 생리학을 받을 수 있었대요. 그러면 그 전에 1차 대전 때는 실질적으로는 써먹지는 못했겠다. 연도상으로 보면. 연구를 아무래도 하면서 좀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됐지 않았을까. 또 그럼 또 전쟁 때 또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거 아니에요? 실험을 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를 알게 되진 않나요? 죽을 거냐 말 거냐. 아, 그냥 말고. 근데 갑자기 방법이 없었을 때는 그게 궁금해. 지금은 수혈한다고 하면은 이 피봉지가 오잖아요. 팩에 담긴 혈액이 오는데 그때는 그렇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으면 사람이 수혈해야 되면 꼭 사람이 와서 이렇게 옆에서 주고 그랬던 있어. 것 같아. 이래야 될 것 같아. 아니 영화 같은 데서도 막 이쪽 꽂아서 달려가가지고 저쪽 꽂아서. 이렇게 같이 옆에 있고 빼고 또 다른 사람 꽂고. 그랬던 것 같다. 뭔가 실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갑자기 모함 그러니까 음모론. 음모론 좋아합니다. 음모론. 자, 다음 주제는 음모론입니다, 여러분. 뭔가 표정도 닮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혈액형이 지금 우리는 ABO, AB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외에도 다른 혈액형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혈액형을 구분하는 방법 자체가 이거 하나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한 30여 가지가 있다고 해요. 오, 많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분류를 하다 보면은 이제 희귀 혈액형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알고 계신 게 이제 RH 마이너스 우리 마이너스로 얘기하는데 네거티브거든요. 사실 RH 네거티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수혈을 한다. 그럼 누구한테 수혈을 받을 것인가?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RH 마이너스는 최초 1회를 제외하고는 같은 RH 마이너스만 수혈을 받을 수 있대요. 최초 1회를 대박. 제외하고는? 네. 처음 한 번은 괜찮은가 봐요. 오, 그래요? 한 번의 기회는 주는구나. 그건 또 처음 듣네. 신기하다. 이런 희귀 혈액형은 뭐 국가별, 뭐 지역별, 민족별로 이제 비율이 각자 다를 수 있는데 뭐 한국에서는 RH 네거티브인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1% 미만. 근데 그 중에서도 RH 네거티브 AB형은 또 더더욱이나 희귀하겠죠. 지금 뭐 단톡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가입해야지. 이제 맞아요. 모자라다 요즘에는 하면은 네, 맞아. 그렇죠. 그런 그런 게 커뮤니티라도 있지. 진짜.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뭐 누구 하나 다쳤다. 그러면 이제 다 돌아가면서 도와주는 거죠? 서로 순번대로 순번이 있구나. 그런 게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계실까요? 희귀 혈액형 가지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뭐 희귀 혈액형 보유자인 사람들은 뭐 군인, 뭐 경찰 이런 무기를 다루는 직종이나 혹은 뭐 소방, 운수, 건설 이렇게 재해 위험이 높은 직종에 취직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겠다. 그러면은 본인이 조심하는 편인 걸까요? 아니면 아예 시험 볼 때 조금 액시던트 지원할 때 이제 그런 분들은 혈액형을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뭐 군인들도 신체적인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얘기를 먼저 다 하잖아요. 네. 혈액형은 가장 중요한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피를 당장 뭔가에 다쳐서 하다못해 머리를 박아서 어디 뭐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머리를 박는다고 수혈 안 하나? 머리를 다쳐서도 아니고 머리를 박아서 왜 머리를 박?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로 정정하겠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거나 혹은 수혈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그럴 일이 좀 더 아무래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네, 서로 싸우고 그럴 때 뭐 방법이 없을 수 있으니까 위험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도 희귀 혈액형인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트와이스 멤버 세영 씨가 이제 RH-라고 이제 우아한 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밝히기도 했고, 또 뭐 전진 RH-B, 그 마마무 휴인 씨는 RH-B, 배우 이일화 씨도 RH-B. 그러면 그 팬들은 잘 기억했다가 내가 그 피를 선물하면 되게 좋아하겠다. 선물 받아서 그거 어떻게 보고 하냐? 냉장고에 이렇게 넣었다가. 냉장고 안 아니지. 되지 저기 않나? 힘들다 그럴 때 달려가주면 되죠. 뭐 이렇게 미리 뽑아놓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특이한 혈액형이다 보니까 피를 급하게 이제 수혈을 해야 될 때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가 수혈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자기 그래요? 피를 뽑아서 미리 해놓을 수도 미리. 있대요. 대신에 이게 한 1년 정도 보관이 가능한가 봐요. 좀 전에 그 채용 아니면 그 직업 구할 때 혈액형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기사 중에 이런 걸 찾았었어요. 그 대전 농협중앙회에서 2004년에 이제 채용 공고를 냈는데 혈액형 O형과 B형이신 분만 지원 주세요. 다른 형은 추진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 이렇게 공고를 낸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항의를 논란이 받고 있지 않아요? 네. 엄청 받았겠는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 정도가 아니라 그 농협이요? 농협중앙회. 나 거기 주거래 은행인데.
그분들이 오늘 저희 방송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이 같은 이유로 AB형, O형 다 나왔는데 섬세해서 A형, 섬세해서 AB형, 섬세해서 B형 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기사 중에 또 뭐 좀 논란이 됐던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안 하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공인된 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 강남교육청에서 초중학교 신입생용 참고 책자를 배부했는데 혈액형별 공부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형은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하니까 노트에 적으면서 아침 10시부터 4시 사이에 공부를 하는 게 효과적이고, 뭐 B형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감각파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오전까지 아, 진짜 네, 뭐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가 능률이 오른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우리끼리 지나가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심지어 자료를 지금 냈대요. 뉴스에 나온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논란이 돼가지고 논란이 돼서 뉴스에서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돼. 그냥 웃자고 해야 되는 얘기를 그쵸? 이거를 공식적인 당황스럽네. 저 지금 옆에서 같이 보고 있거든요. 기사로 나온 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제가 외국에 있었을 때 친구들한테 넌 혈액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딱히 아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거 난 모르는데 이런 또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무슨 상황이 생겼어. 그래서 병원에 갔어? 그러면 거기서 검사하겠죠. 어차피 검사하니까. 네. 환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넌 혈액형이 뭐니? 라고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검사하지 그 얘기도 않을까요? 맞는 것 같네요. 어차피 지금 우리도 다쳐서 병원 가면은 알고 있지만 다시 검사를 하던데. 만약에 내가 지금 AB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수혈을 받아서 나의 혈액형이 바뀌었어. A형이 많아서 바뀔 수도 뭔가 있구나. 바뀔 수 있다고 네, 얘기 들은 바뀔 수 적이 있다는 있어요. 얘기를 수혈하는 거에 들었어요. 따라서? 네, 그래서 만약에 다른 혈액형이 됐어. 그러면 잘못 그 다음엔 수혈 받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매번 그쵸. 하는 거야 검사를. 원래 그죠? 그래서 무슨 상황이 생기면 어차피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 건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우리는 왜 알죠? 우리는 언제 우리는 알았지? 이 혈액형별 성격이 유행해가지고 어렸을 때 검사를 다들 했던 것 같아요. 해서 넌 알려줬어. 무슨 혈액형이야? 기억하고 그러면서 있으라 그랬는데. 우리 학교에서 배우기를 그래 학교에서 찔렀어 하늘로. 맞아요. 그래서 엄마는 혈액형이 무엇이고 아빠는 무엇이니까 나는 그래, 집안에 논란이 유어온 많이 딸인가? 됐지. 아하. 그래서 그 혈액형이 바뀔 수도 있는 것 때문에 그 이제 사람과 전쟁처럼 내 자식이냐 아니냐 막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것 그게 같아요. 그 영화 허삼관이라는 영화.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허삼관이 그 하정우랑 하지원 나오는 영화인데 하정우가 O형이고 그 하지원이 A형이에요. 근데 아들이 AB형인 거야. 원래 나올 수 없지. O형하고 A형이면 아빠가 O형, 엄마가 A형인데 아들이 AB형으로 밝혀져가지고 11년 동안 키웠는데 내 자식 아니다라고 하면서 되게 찌질하게 남의 자식처럼. 밀쳐내고. 네, 막. 근데 이제 하지원이 딱 한 번 애인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은 B형이야. 그러니까 전 A는 B형인 거예요. 그럼 엄마가 A형, 그 전 아빠일 수 있는 A는 사람이 B형인 거야. 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이 하정우 입장에서는.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그 사랑과 전쟁이나 이런 그런 드라마들이 대부분 혈액형으로 그랬다면 요즘에는 웬만한 막장 드라마들이 걸핏하면 유전자 검사. 칫솔 가져와라. 그쵸. 머리카락. 다 머리카락. 검사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한번 또 찾아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부인이 CISAB형이라는 가정이 생기면 그 혈액형이 나올 수 있대요 또. 그래서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 이 영화는. 근데 또 어느 혈액형 얘기를 보니까 이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염색체에 A형과 B형의 인자가 모두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AB형은 사실 A형이랑 B형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혈액형 보유자는 O형이랑 결혼을 한다면 A형, B형, AB형, O형이 모두 나올 수가 있대요. 자녀들에게. AB형과 O형인데도 AB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맞아. 왜냐면 각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니까. 좀 특이한 경우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다른 혈액형들을 약간 돌연변이 형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분류하는 방법들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네, 아무튼 여러분 이 허상관이라는 영화 나중에 보세요. 이게 중국 소설 갖고 한 건데 피를 팔아서 돈을 벌었던 시절에 막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가슴 아픈 것도 막 있어요. 많아. 아빠가 이제 피를 팔아서 또 이 아이를 또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막 그런. 그러니까 그게 허삼관 매혈기의 허삼관이에요? 네, 맞아요. 매혈기.
피 파는 거. 피를 판다 그거잖아요. 그 책을 원작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허삼관 이렇게 하정우가 감독을 했죠, 직접. 피값도 궁금하네. 피값 원래 군대에선 헌혈하면은 초코파이 좀 내 피값은 초코파이 한 500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요즘엔 헌혈하면 영화표 주고 뭐 세트 주고 막 이러잖아요. 헌혈 많이 하면 은장을 줘요. 은장? 30회 하면 은장, 50회 이상은 금장 이런 게 있어요. 유튜버 골드 배지 같은 거. 네, 저는 은장까지 받았는데 지금 금장 좀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근데 제가 헌혈을 많이 했던 이유는 첫 헌혈이 뭐였냐면 군대가 제가 군대 다닐 때는 전화카드를 왜 카드형 전화카드 아세요? 공중 전화카드. 알죠. 그걸로 하니까 왜 군인은 전화를 마음대로 못하고 공중전화에서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카드 되게 소중한 거야. 그래서 군인들 대상으로 헌혈할 때는 그 전화카드를 줘요. 군부대 앞에 이런 데는 선물이 전화카드야. 그리고 제가 제대하고 나서는 영화를 너무 보고 싶은데 극장 주위에 가면 영화표를 줘요. 다니면서. 네. 저는 그래서 영화를 공짜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피 팔아서. 그러니까 내 매열기. 피로 묵사발 매열기. 계산하고 가서 이제 영화 보고 좋네요. 그것도 가서 쉬면서 영화보다 어지러워서 막 쓰러지고 막. 근데 이제 근데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진짜 좋았어요. 근데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저는 한동안 헌혈을 안 했는데 그 왜 예전에 뉴스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뭐 적십자에서 뭐 피를 거래한다, 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그래서 안 했는데 뉴스에 나왔던 게 뭐 좀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으로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득을 많이 취하는 그래서 적십자에서 왜 지로 한 번씩 다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네. 그 지로가 내가 뭔가를 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기부해라 약간 이런 식인데 그걸 지로로 보낸 거야.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요. 저도 그래서 무료보험 내는 것처럼 내야 되는 건가 하고 낸 적이 있거든요. 그건 아니야. 그거는 아니고 그냥 적십자에서 이제 이렇게 기부할 수 있게끔 지로를 보내줬는데 그 금액이 적혀 있잖아요. 그 터무니없나요? 아니 그 금액이 적혀 있다라는 거는 이제 나는 1,000원 하고 싶은데 5,000원이 적혀 있어. 그럼 5,000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조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왜냐면 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오래 궁금했는데 알아볼 별로 이렇게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래서 근데 수혈을 할 때도 그럼 어디는 전화카드를 주는데 어디는 무슨 세트처럼 영화표에 팝콘까지 준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그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피를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다면 내가 영화표 받은 만큼인 건가요?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를 텐데 그 금액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저희가 헌혈증을 받는데 그 헌혈증을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제가 줬을 때 그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다 좀 궁금하긴 해요. 비용에 대한 거는 어쨌든 오가는 뭐 이렇게 운송 비용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니까 관리 비용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있으니까 그거에 맞췄겠지라고 믿고 싶은데요. 그런 뭐 과정 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뭐 어디에 들어가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헌혈증을 일단 매매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헌혈증을 그래서 지인의 지인의 지인이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정말 아프신 분들 이렇게 해서 그냥 줬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헌혈증을 팔고 이러는 거는 저는 파는 건 보지 못했는데 혹시 헌혈증 있는 분들 주세요 해서 저 지금까지 이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실제적으로 좀 궁금했고 그러면 헌혈증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어떤 비용 차이인 건가? 아니면은 그 위독할 때 어떤 큰 도움이 되나?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도 제가 그 헌혈증을 참아 주지 못한 헌혈증을 갖고 있어요. 한 10몇 장을. 그 중에는 1980년도 뭐 이때 저희 아버지가 헌혈하셨던 것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긁어 모아서 갖고 있는 건데 누구한테 드리면 좋을지 이런 거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다시 헌혈을 하고 싶은데 뭔가 그때 그 당시 그런 게 좀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기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헌혈했던 거랑 그 헌혈증들은 저도 갖고 있어요. 한 5장이 있을 건데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 적십자 관련해서는 확실히 알고 싶네요. 어디서 알아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에 피를 수혈받는 게 꼭 필요하다. 만약에 헌혈증을 누가 안 주면 그 수술비 중에 피값을 내야 되는데 마치 쿠폰이나 바우처처럼 차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건 이제 아마존님이 추측하기에 그럴 것 같다. 이런 거죠. 지금 뭐 찾다 보니까
2020년 수혈 비용 보상금 계산기 뭐 이런 게 있네요. 보통 수혈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이제 20%가 되고 전혈 한 팩 400ml 수혈 받을 경우 비용은 상급 종합병원 기준 원래 11만 3,063원인데 본인 부담금은 22,613원. 네. 이렇게 되고 한 팩에 10만 원 정도 한다는 소리네. 어쨌든. 그렇죠. 근데 또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세척 적혈구 1유닛 수혈 시에는 수혈 비용이 17만 2,988원. 그리고 환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34,598원. 이렇게 수혈을 받고 원무과에 병원비 정산 시에 헌혈 증서 한 장으로 본인 부담금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요? 그런 정도의 값이지 않을까. 헌혈 증서가. 아까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낸다는 그 본인 부담금 꼭 드려야겠네. 무엇을 이제 수혈 받는가에 따라서 가격도 좀 달라지긴 그거는 하네요. 그럴 것 같아. 지금 말씀 나누면서 저도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헌혈에 대한 지식, 헌혈 지식 코너가 있고 거기에 헌혈의 필요성부터 헌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늘의 혈액 정보, 헌혈 과정, 혈액 검사 이런 이제 카테고리로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네요. 여기 들어가서 찾아볼 생각 그동안 못했네요. 적십자를 들어갈 생각을 안 했어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본부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헌혈을 할 때도 헌혈자가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당일 혈액 제재별 병원 수요량에 따라서 간호사가 특정 헌혈 종류를 권장하기도 한다네요. 제 상태 때문이 아니라도 뭐가 더 필요하다 이러면은 또 권해주실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왜 헌혈차나 헌혈 하는데 가면 뭐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붙어 있어요. 무슨 형이 필요하다, 맞다. 더 급하게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오늘의 혈액 정보에 의료기관에 공급 가능한 재고, 검사 대기 혈액 재고 이런 식으로 양이 며칠 분이 있는지, 병원 대비 며칠 분이 가능한지 이런 게 좀 나와 있네요. 와, 신기하다. 근데 그게 ABO로 나눠져 있진 않은 거죠? 여기 나와 있어요. O형, A형, B형, AB형. 그러네. 근데 네거티브 같은 경우 따로 있지는 않은데 그런 건 따로 관리할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그 혈액 수급 위기 단계에 따라서 4가지로 색깔을 달리해서 이 보유 상태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필요한 단계는 블루, 주의가 필요한 단계는 옐로우, 경계는 오렌지, 심각하다, 너무 부족해. 이런 상황은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우리 일반인 시민들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헌혈 실적 또한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 헌혈자 수 이런 것도 월마다 공개되어 있고요. 해 누적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고요. 매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하는지 볼 수가 있네요. 이거 보다 보니까 헌혈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다 같이 우리 헌혈하고 영화 한 편씩 봅시다. 제가 아까 궁금해했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헌혈 증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헌혈 증서를 사용하는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진료비 계산할 때 헌혈 증서를 제출하면 수혈 비용 중에서 본인 부담 금액 그거를 네, 맞췄어. 맞아요. 그 금액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혈 증서 100장 모아서 가져가 봐야 100장 중에 예를 들어 실제로는 한 5장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돈으로 계산해야 된다. 헌혈 증서가 있으면 수혈료에 대해서는 전액을 공제받는 거나 다름없대요. 그러니까 헌혈증은 있어야 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피가 몇 리터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엄청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수술비의 일부분을 공제해 줄 수 있는 정도. 그렇죠. 헌혈 증서는 현장에서 발급되는데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보관에 유의하라는 덧말이 있습니다. 이게 혈액형이 나라별로도 그렇고 지역별로도 그렇고 조금씩 분포하는 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는 O형이 46% 있다. A형이 42% 있다. B형이 8% 있다. AB형이 3% 정도 있다.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적어요? 신기하다. 잘못 적었나? 이런 얘기도 있고 마야인 같은 경우에는
100%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 처음 누군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같은 형태가 이루어져서 외부 유입이 없었나 보네.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주도에 B형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본 것 같아요. 제주도에 혈액형 B인 사람이 제일 많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클랑폴님이 O형이 46%, 뭐 A형이 42%, 뭐 이렇게 이제 분포도를 전 세계 분포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B형이 8%밖에 안 되는 것도 좀 놀라웠거든요. 그럼 주변에 B형이 있는 게 드문 일인 거네 싶었는데 우리나라 제주에서는 오히려 B형이 제일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려 다른 혈액형 중에 네거티브까지 아니어도 좀 희귀한 혈액형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지역별로 이런 차이가 제주도야 뭐 워낙 섬으로 오래 있었으니까 왕래가 요즘에야 쉽지만 예전에는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흥미롭네요. 근데 이런 혈액형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나는 일반적인 혈액형 중에 하나니까 이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본인이 뭔가 좀 특별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면 수혈 받을 때도 그렇고 뭐 임신인 경우에도 그렇고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뭐 RH 네거티브인 경우에도 부모는 포지티브일 수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RH 네거티브 혈액형인 분이 RH 포지티브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이가 저가 세포증으로 사살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혈액형이 다르다 보니까 태아 혈액에 이제 엄마의 항체가 들어가서 적혈구를 파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신의 혈액형이 조금 독특하다면 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알아보다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동물들도 혈액형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저도 좀 살펴보니까 강아지 개에게는 A, B, C, D, F, TR, J, K, L, M, N 등 11개의 혈액형군이 있다고 해요. 얘기했는데 이렇게 많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뭐 그 중에서 이제 7가지 종류만 좀 인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도 혈액형 많지만 A, B, O식으로 4가지만 주로 쓰니까 또 고양이는 A와 B와 AB 3가지 혈액형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90%는 A형이고 B형과 AB형의 고양이는 좀 희귀하다. 근데 그게 고양이에서의 A형이지 내가 A형이라고 우리 집 고양이 A형한테 피를 주고받을 수는 없는 거죠? 아니죠. 왜 그때 되나? 돼요? 돼요? 돼? 그것도 그 ABO식이에요? 이렇게까지 제가 정확하게 자세히 준비하지 않았는데 피가 뭐 이렇게 엄청 모자라지 않으면 시도하지 맙시다. 혈액형을 자꾸 보다 보니까 또 궁금했던 건 여름 되면 모기한테 그렇게 유독 물리는 사람들이 있고 저요. 난 안 물려 이런 사람들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잘 안 물려서 AB형은 피가 더러워서 안 물리는구나 라는 얘기를 근데 애들 많이 했어요. 그런 그쵸? 얘기 많이 했죠.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거죠. O형은 피를 다 줄 수 있잖아요. 나 O형이잖아요. 성격 좋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모기들이 내 피를 더 맛있어. 맑은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괜히 그래서 피가 어디서 흐르면 내 피가 이게 떨어질 수 있을 만큼 맑은가? 내 피는 좀 찐득찐득한가? 이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AB형은 진하고 O형은 투명하고 뭐 이런 건가요? 뭔가 좀 불순물이 있지 않을까? 혹은 뭔가 좀 찐득찐득하니 뭔가 좀 그러지 않을까? 뭐 왠지 O형은 맑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모두와 다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어쩐지는 되게 많았죠. 네, 그런 어쩐지 중에 하나 많이 생각했었어요. 모기는 왜 내 피를 안 좋아할까? 모기가 만약에 그 항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기관이 있다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초음파. 그러니까 물기 전엔 모를 거고 이렇게 한번 푹 찔러봤는데 살짝 아니다? 맛을 봤는데 이거 아닌데 하면 이제 그냥 뽑고 날아가고. 모기가 자리 잡느라고 침 이렇게 여러 군데 꽂는 거 영상 본 적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무슨 혈액형인지 알고 피맛을 미리 본 거예요. 알고? 피맛을. 근데 모기는 사실 저희 멀었을 때야 뭐 혈액형 따라 간다고도 생각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놀려먹기도 했지만 언젠가 보면 이렇게 체취에 따라서 그렇죠. 가는 안 씻으면 거라고 물려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왜 물리냐고 많이. 그러니까요. 설명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혈액형 성격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그게 한 중고등학교 이런 때 막 잡지에서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제 좀 알다 보면은 유사과학이다, 뭐 반음 효과다, 뭐 그냥 다 누가 들어도 맞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 이거 내 얘기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그거 미신 유사과학이지 이렇게 생각했었다가 이번에 이 에피소드를 준비한다고 하고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아 그래 ABOAB가 어쨌든 어떤 항원이 다르니까 그게 성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는 수많은 다른 형질과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의 성격을 달라지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유전자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성격이 만들어지지 그 ABO라는 게 굉장히 막 우성적인 거여서 그게 막 우리의 성격을 딱 정하고 이런 건 아닐 것이다. 저는 이거 조사하면서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나 혹은 뭐 아시아에서 유독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까 뭐 이런 생각도 성격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결국에는 관심인 것 같아요. 남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이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뭔가 규정지어서 조금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관심이죠. 서로에 대한 관심 표현.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네.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관심도 물론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나에 대한 거를 알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하루를 점쳐보는 거. 저희 할머니 맨날 아침마다 화투짝을 이렇게 놓고 그러셨는데 그거 오늘 좋은 일 있나 안 있나 이거 점쳐보시는 거라는 거를 좀 크고 알았거든요. 맨날 혼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놀이를 하시니까 재밌냐고 물었는데 그거였다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어도 저희 맨날 뭐 몇 년생 무슨 띠 오늘의 운세도 보고 다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별자리 이런 것도 보고요. 오늘 혈액형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고 성격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뭐 드라큘라나 뭐 이런 그러니까 피와 관련된 드라큘라 SF 쪽도 좀 관심도 많고 뭐 이러는데 이분 미스테리 좋아하시는구나. 미스테리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좋죠. 언젠가 또 나눌 기회가 있겠죠. 다음 네,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이야기 나눠 너무 좋았고요. 저 아까 시작할 때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자 새끼를 절벽에서 굴렸다고? 제가 보기에는 절벽에 떨어지자마자 막 뛰어서 지금 올라온 것 같다. 야, 역시. 제가 긴장이 되네요. 저는 떨어졌는데 다른 언덕에 다른 엄마 아빠한테 가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만나는데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 저는 4가지의 이거를 가지고 뭔가 다 이 4가지 틀 안에 이렇게 정해져서 맞추어져야 한다, 맞추어져 있다, 이게 저는 좀 감이 좀 안 오는 편이어서 난 그래서 나를 이렇게 봐주는구나, 그래서 나를 AB형이라고 봐주는구나, 뭐 이런 거 좋은 것만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일찍 맞췄는데 술이나 한잔 하시죠. 아름답게 마무리. 어쨌든 내가 뭔가 이해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이해하고 싶고 나도 내가 왜 그런지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 그래 한 4개 정도 아니면 한 16개 정도 이렇게 나누면 그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 담긴 어떤 성격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혈에 대한 것, 수혈에 대한 것, 궁금했지만 알아보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오늘 좀 검색 한 번으로 알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수혈이 필요한 나의 어떤 때를 위해서라도 헌혈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헌혈하고 영화 보기로 한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술 먹고? 헌혈 하루 전에 술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혈압이 높거나 이러면 또 헌혈 못 해요. 네, 전 많이 해봐서 알아요. 네, 절대 몸 관리를 딱 하신 다음에 헌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혈해서 금장을 따오는 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금장을 딱 보여드릴게요. 자랑스러운 일이죠. 네, 유튜브 골드 버튼처럼. 그렇죠. 실버도 아니고 골드.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저희가 쉬긴 했지만 사실 쉬지 않았습니다. 쉬긴 뭘 쉬어? 이 사람들 막 맨날 회의하자 그러고 더 오래 회의했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방송은 진짜 오랜만이라 되게 반갑고 즐거웠고요. 아까 이제 엿장수님이 굿바이 인사를 하시면서 뭐 나중에 공연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좀 불러달라 백댄서로 저희가 초청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엿장수님 보내는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엿장수님이 새 노래를 발표한 게 있어요. 연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는 엿장수님의 새 노래 연월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달빛 저물어 어두운 밤에 시린 마음 달래려 하늘을 본다. 기억 속 나님 오시던 밤에 저리도 달빛이 잠들었던가. 달빛이 저 하늘을 밝히면 내님 오시련가. 어희야 어희야 길 밝혀주려 떠나간 님 떠나간 사랑도 저며오는 이 내 가슴도 저 달빛이 되오르면 다시 아니 떠오를까. 달빛이 저 하늘을 밝히면 내님 오시련가. 어희야 어희야 길 밝혀주려 가신 내님 아니 오시련가. 저며오는 이 내 가슴이 저 달빛에 가리우면 그제야 나 잠들련가. 달은 지고 다시 떠오르고 무심한 계절도 돌아오고 기약 없이 홀로 남아 달빛만 또 기다린다. 이제나 저제나